시작을 해볼 건데요. 시작을 하면 내가 공을 쳐야 되는 위치에 이렇게 바닥에 표시가 돼요, 동그랗게. 그럼 그 가운데 공을 놓고 레디 소리가 나오면 그때 이제 빨리 치실 필요 없고 그냥 준비하셔서 치고, 공이 들어가든 들어가지 않든 공이 멈출 때까지 여기서 녹화를 하기 때문에 너무 빨리 집으면 이렇게 에러가 나요. 그래서 멈추고 다음 자리가 켜지면 그때 이제 공 들고 걸로 가시면 돼요. 그거만 지켜주시고.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표시된 곳에 볼을 놓아주세요. Ready? 표시된 볼 위치를 확인 후 진행해주세요. Ready? 확실히 뭔가 테스트 한다 하니까 이게 안 되네. 이게 테스트인데 그래서 연습도 돼요. 이게 압박감이 느껴져서. 압박감이 느껴지네. 네. 아까 연습할 때는 들어가더만. 어허. 마지막 6개 다 들어갔지. 하나 안 들어갔어. 초록색이 이제 들어간 자리, 초록색이 들어간 자리고, 빨간색이 안 들어간 자리. 아 확실히 먼 데는 안 들어갔네. 좀 슬라이스가 좀 더 들어가는 공이 더 나오네요, 아무래도. 슬라이스가 더 많이 들어간다고? 네.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기 기준으로 이쪽이 슬라이스 경사거든요. 저쪽이 슬라이스. 네, 여기가 12시, 6시 기준. 여기가 스트레이트 내리막이. 지금 이쪽으로 와서 보시면 이게 잘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네, 이게 들어갔다. 색깔이. 이쪽을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성공률이 지금 44.4%예요. 그래서 퍼팅 연습에 좀 더 시간을 투자하면 타수를 좀 더 줄일 수 있어요. 그렇지, 내가 요새 퍼팅으로 많이 주고. 이게 이 정도면은 엄청 줄일 수 있어요. 엄청 줄일 수 있어요. 내가 그래서 우리 채프로님 뵈러 왔습니다. 그래서 출발 방향보다는 그린 리딩을 좀 적게 봐서. 그린 리딩을 적게 봐서. 네, 그래서 미스가 더 많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아, 출발 방향은 괜찮은데. 5대5예요. 그러니까 양쪽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아요. 오, 이렇게 출발 근데 방향. 리딩이 낮게 본다는 얘기예요. 경사를 좀 적게 보는 편이다. 적게 보고 속도 경향이 세게 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요새 경기하는 데가 좀 그린이 느렸으면 거기에 좀 적응이 돼서 그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덜 보고 세게 치는 스타일로. 적게 보고 세게 쓰는 스타일이구나.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더 확률을 높이려면은 좀 더 보고 스피드를 맞춰주면 이제 그게 이제 확률이 더 좋아지겠죠. 출발 방향은 not bad, 나쁘지 않다. 네. 속도 경향도 좋은데 리턴 거리, 엑셀런트. 다시 돌아올 때 거리 속도는 괜찮다. 네네. 이 정도. 그래서 요 두 개를 좀 우리가 이제 그거는 리딩의 문제니까 그거는 리딩 쪽으로 우리가 해결을 하면 되는 거고. 그래도 제가 이제 아까 스트로크 봤을 때 좀 보이는 게 몇 가지가 있어서 스트로크도 점검해 보면 거기서 좀 개선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늘 한 번 했지만 계속 모이면 본인의 좀 강점이 생겨요. 어느 라인에서 내가 저거 잘 들어가는지가. 지금 이 화살표가 가까이 있으면 내가 강점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쵸. 이게 멀어질수록 여기는 하나도 못 넣었다는 얘기. 오르막 스트레이트. 오르막 스테이트 하나 보면 내가 스트로크에 좀 문제가 있다. 뭐 그랬을 수도 있고 여기서 뭐 리딩을 미스했을 수도 있고 그 원인은 이제 우리가 찾는 거죠. 이거는 그냥 결과인 거죠. 이런 결과다. 지금 여기 현재 했던 결과가 이렇다.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저쪽으로 가서 이제 원인 분석을 한번 해보고. 네. 치면 되는 거야? 네. 지금처럼 이렇게 소리 듣고 여러 번 쳐볼게요. 똑같이 하시면 되겠어. 됐습니다. 여기 임팩트 데이터. 네, 요걸 먼저 볼게요. 네, 요거. 팩트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일단 프로님 생각하고 다르게 스트로크가 아웃인이 아니에요. 여기 이 트랙이라는 게 스트로크 방향을 나타내는 숫자인데 이게 전부 플러스잖아요. 인투 아웃이라는 얘기예요. 2도씩, 1도씩. 아, 인아웃이라는 거예요? 네, 오. 아웃이 아니에요, 지금은. 얘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페이스 컨트롤도 내가 조금씩 미세하게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고 한데 이 페이스 응? 열리고 닫히는 양을 나타내는 거. 플러스가 열린 거예요? 그렇죠. 응. 어드레스 때보다 임팩트 때. 임팩트 열리고 때는, 닫히는데 이게 0.5도 미만이면은 우리가 인정하는 오차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거든요, 이것도. 오케이. 단 하나의 그 미스의 원인이 있다면 타점이에요, 타점. 타점. 지금 보면 여기 토 쪽에 10이라고 써 있으면 이게 뭐냐면 10mm가 토에 맞았다는 거예요. 중앙에서 10mm가 1cm 토에 토 맞았다. 쪽으로. 근데 문제는 정타도 맞았다, 여기도 맞았다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규칙하니까 내가 이렇게 되면은 자꾸 토에 맞으면 채가 열리는 쪽으로 비틀려요. 그러면 그 경험을 하고 있어 한번 하면 나는 그 다음에 또 닫으려고 하거든요. 그렇지. 그게 왔다 갔다 내가 그 타점 때문에 순간순간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힘 손실이 생기니까 나도 모르게 더 세게 치게 되고 또 불안하면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세게 치면서 좀 힘으로 닫으려고. 그렇지. 그럴까봐 이제 토에 맞으면 비틀려 버리고 거리가 안 나가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아쉬움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타점이 좋아지면 되는 거예요. 타점이. 이게 이제 원인이 나온 거예요. 그 한 숫자가 한 몇 정도 돼야 그래도 좀 5 미만으로 나와. 5 미만으로 나오면은 그럼 그 중에 내가 토 쪽에 맞을 확률이 많네. 굉장히 또 이 리듬은 굉장히 인상적인데. 리듬은 이상적이다. 어떤 수치를 보고 이상적이다? 시간 타임이라고 나오는데 보면은 타임? 0.90초가 거의 이게 기계처럼 일정하잖아요. 아, 그렇네. 이게 이러기가 힘들어요. 시간이. 그러니까 누군가는 시간이 불규칙한 사람도 있고, 백스윙 천천히 들어서 갑자기 때리거나, 뭐 빨리 들었다가 감속하거나 이게 막 불규칙할 수 있거든요. 시간이. 초보자들. 근데 이게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항상 같은 시간에. 진짜 다 0.90이네. 네. 8, 9, 9, 2 같이. 백스윙, 다운스윙 비율도 굉장히 비슷하게 좋은 비율로 유지되고 있고요. 백스윙의 시간과 다운스윙의 시간이. 비율이. 그러면 이거 템포가 일정하다. 아주 좋은 거죠. 이게 1.8 정도면은 이제 투어 그 PGA 투어 선수들의 그 평균 그 비율 정도 되는 거예요. 1.8이라는 숫자가 어떤 것을 의미해요? 백스윙 속도보다 그러니까 어드레스에서 탑에 가는 속도보다 탑에서 공까지 내려오는 속도가 1.8배 빠르다. 아,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1.8배가 빠르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그렇죠. 이거 제가 예전에 우리 체프님한테 배웠을 때 그 속도는 똑같이 힘은 똑같이 주되 다운스윙 할 때 중력의 힘에 의해서 가속이 붙는다. 딱 그렇게 나오는 그러면 딱 이 정도가 1.8이다. 그걸 정확히 하고 있는 거죠. 내가 그 소리 듣고 계속 내가 내려올 때 가속을 주려고 딱 이렇게 안 했거든요. 그냥 똑같이 하는데 저절로 헤드 무게와 중력의 힘을 보태서 가속이 붙는다. 그런 개념으로 연습하고 있었어요. 이 토에만 이 타점만 좋아지면은 타점 연습을 많이 해야 되네. 이거 하나만 해결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아. 그런데 요새 예전에 나는 내 자신이 생각하기에 나는 퍼터를 잘한다. 나는 항상 잘한다. 그래서 연습할 필요도 없었어요. 나는 잘하니까. 근데 내가 작년까지는 퍼팅 랭킹이 그래도 이 상위 랭킹이 있다가 지금은 거의 다른 거는 전부 다 뭐 톱10 근처에서 내가 이 데이터 보니까 있는데 퍼터만 저기 한 80, 뭐 70m로 쭉 밀려졌더라고. 퍼터 개수가. 그래서 내가 기회가 있을 때 잘 못 넣어요. 내가 느껴. 그 이유를 찾아야 되겠네요. 일단은 타점 미스를 해결하면 된다는 거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거고요. 이 데이터를 보니까 네. 옆에서 보는 그림이에요. 옆에서 퍼터를 이렇게 측면에서 본 거죠. 네, 측면에서. 타점에 이제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 라이 앵글이거든요. 이 라이 앵글이 어드레스 상태를 그대로 잘 유지해서 다시 돌아오면 제자리인데 이 라이 앵글이 바뀌거나 또는 클럽 전체가 이렇게 몸쪽으로 당겨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 요게 이제 타점을 다르게 하기 때문에 그걸 보는 거예요. 얘가 잘 유지가 됐는지. 라이 앵글이 문제인가? 네. 근데 보면 백스윙 탑에서 그립 끝이 많이 몸쪽으로 왔죠? 어디 그걸 어떻게 알아요? 화살표 이동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되죠? 어드레스 상태인데 백스윙 지금 이렇게 탑에서 치고 가다 보니까 내가 지금 백스윙 톱에서 안쪽으로 좀 뺐다. 그립 끝이. 네. 그립 끝이. 그럼 이제 영상 속에서 내가 이제 그 원인을 파악을 해야지. 그러니까 머리 몸이 어떻게 돼요? 아, 요 뒤로 체중이 뒤로 가네. 이건 뒤로 가죠. 응. 그러니까 이게 뒤로 가니까 백스윙 때 아웃으로 갈 수가 없죠. 올리치도 멀어진 거니까 아웃으로 하면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먼 상태에서 공을 맞추려면 내쳐야 되잖아요. 응? 이렇게 치고 나면은 오히려 이렇게 내치고 있어요. 바깥쪽으로. 네. 아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요즘 내친다. 네네네. 그런 얘기를 내가 많이 들었거든 동료 프로한테. 어드레스 밸런스 좋거든요 지금. 응? 어느 한쪽으로 앞으로 쏠려 있지도 않고 그럼 요대로 유지하고 치셨으면 그 자리에 맞을 텐데 내가 뒤로 움직이면서 치니까 얘도 똑같이 뒤로 끌려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손이 자유로우니까 이제 보상 동작으로 보상 동작으로 하는 거네. 정면에서도 볼게요. 정면에서도 약간 뒤로 가는 게 있어요. 좀 뒤로 물러나죠 머리가. 여기 머리가 약간 뒤로, 이 머리가 위치에서 이렇게. 뒤쪽으로. 근데 나도 이거를 많이 시도를 해봤는데 그대로 있으면 더 불편하더라고. 치고 나서 상관없어요. 그럼 내가 지금 이제 중심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쳐야 되겠다. 그게 좋은 생각이거든요. 중심 이제 하나 스트로크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밸런스를 잘 유지하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중심만 그렇게 잡아라. 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연습을 여기서 잠깐 제가 애들 학생들 훈련시키는 거 하나 경험해 보시면 네. 요거를 한번 그 신발 안에 한번 넣고 다시 한번 깔창 있으시면 빼고 좀 빼고. 네. 한번 더. 얘는 밸런스가 있어야 되는 위치에 볼록하게 딱 올라가 있어요. 네. 그럼 원드했을 때 그 볼록한 위치에 체중을 딱 실어놓고 그 뒤로 바뀌지 않게. 얘는 뒤로 가면 확 느낌이 오거든요. 오히려 내가 지금 궤도는 절대 아웃이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타점하고 중심을 계속 유지하면서 네. 좀 뭔가 압력을 지금 가하고 있는 느낌인데 네. 내 발에다가 압력을 좀 더 바닥이 더 단단한 느낌? 내가 여기 타점이 가운데가 잘 안 맞는다는데 너무 속상하네. 가운데가 안 맞았다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다가 내가 가운데를 안 맞네. 너 이렇게 가운데 맞으니까 기분이 좋네 확실히. 여기 와서 여기서 해보세요 이제. 잘 쳤어. 되게 잘 친 거예요. 안 들어갔지만 잘 쳤어. 이거 맞고 나온 거 가끔 맞고 나와요. 제가 안 그래도 이제 오시기 전에 선생님 요새 영상 좀 봤는데 학생들한테 이제 공이 들어가는 길을 상상을 하는 거를 많이 강조하시더라고요 요새. 근데 대부분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상상을. 스트로크를 어떻게 하는지가 고민이지. 그렇지. 이 공을 어디로 어떻게 들어가게 할지는 생각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상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잘 되면 들어가겠지인데 이게 잘 돼도 내가 이 그림을 그리지 않았으면 이게 어느 방향으로 이걸 해야 될지가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스트로크만 잘 나간다고 그거는 들어가면 좋죠. 이것도 갈 때 좀 어떤 속도 가서 마지막에 눈물로 톡 떨어뜨리려는지 아니면 좀 먼저 강하게 들어가면서 한 40, 50cm 지나갈 정도로 속도로 때리든지. 그렇죠. 그걸 결정하고 나는 이거 지금 눈물로 떨어뜨리려면 내가 경사를 좀 더 보여주고. 정해졌죠. 이제 이제부터 프로님은 정타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눈물로 떨어뜨린다 이거. 네, 거리는 딱 맞았어. 거리를 맞게. 그래서 데이터를 보고 이렇게 정확한 데이터가 있는 데서 한번 체크를 해봐야 사실 선생님이 아무리 얘기해봐야 신뢰가 어떤 자기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신뢰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내가 거기에 믿지 못하니까 자꾸 다른 쪽에 찾고 여기서는 이렇게 듣고 저기 가서는 자기 행동을 다르게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자신감이 오히려 떨어져 버리는 거지. 이 데이터를 보여주니까 나도 내가 진짜 나 그럼 스트로크 문제가 아니네. 나 기분도 좋아. 일단 기분이 좋으면서 마지막으로는 내가 뭐를 해야 될지를 알기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기분이 업되고 오늘 하루가 진짜 막 이제 퍼터 막 실험해보고 싶어, 막 연습해보고 싶다는 거지. 이게 내가 뭘 해야 될지 알았으니까. 그러면은 우리 제프로님은 학생들 오면 저처럼 오늘 하루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심화 과정은 또 어떤 식으로 하세요? 이제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이제 솔루션을 하나 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드리고 이제 그거를 또 적용하고 또 다음 단계로 왔을 때 또 학생한테 아쉬움이 남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계속 학생하고 소통해가면서 학생의 아쉬움을 해결해주는 쪽으로 주로 가고요. 근데 이 학생은 아예 처음 배운 학생이다. 그러면은 이제 그 커리큘럼대로 진행을 하죠. 그 스트로크, 그 다음에 그린 리딩, 그 다음에 거리 컨트롤 이런 식으로 정해진 또 커리큘럼대로 처음에는 배우고 어느 정도 이제 구력자가 왔을 때는 지금 상태의 아쉬움을 이제 계속
해결해 주는 편인 거. 오케이. 그러면 우리 셰프님한테 저는 이제 알지만 이제 우리 셰프님 여기 그 처음 초보자들이 퍼터를 할 때 어떤 그립에 이제 그립은 우리가 보통 그 다들 알잖아요. 근데 네네. 공을 칠 때 이 어디를 봐야 된다. 또 라인을 맞출 때 어떻게 맞춰야 된다. 이런 거 네네. 한번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보통 이제 많이 궁금해하시죠. 제 아마추어 분들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어딜 보고 쳐야 돼요, 스트로크를 할 때. 그렇지. 공을 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공을 보면 불안하다 그러고 헤드를 보고 싶어지고. 근데 사실 요거는 정답이 아니라 이제 옵션이라고 보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헤드를 따라다니는 옵션이 있고 눈이 초점이 그리고 공을 바라볼 때도 다양한 또 옵션이 있어요 공에 페이스에 가까운 딤플 그러니까 네. 자, 페이스에 가장 가까운 딤플. 자, 여기를 볼 것이냐. 그죠? 페이스에서 그렇죠 가장 먼 딤플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를 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여기를 볼 수 있다. 그리고 공의 정수리를 볼 수도 정수리 있고 가운데 여기를 볼 수도 있고 그리고 공을 전체를 전체적으로 볼 볼 수 수 있고 있고 이렇게 그 중에 정답이 아니라 옵션 어디까지나 당신이 선택해서 훈련해라. 네, 그래서 자기의 그 아까 패턴 있으셨지만 패턴에 따라서 스트로크 패턴에 따라서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더 결과가 더 좋은 지점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테스트해보고 선택하는 거죠. 그렇죠. 나한테 좋은 결과가 나오는 옵션을. 그 다음에 또 그 요거 이 라인을 일단 여러 가지 라인 중에 라인을 선택했을 때 네네. 선택하고 난 다음에 이 어떻게 요 페이스하고 요거하고 어떻게 맞추는 그 옵션이 있잖아요. 그것도 좀 알려주세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퍼터에 저처럼 이제 뒤에 라인이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페이스도 있고 근데 이 퍼터는 페이스밖에 옵션이 없어요. 이 말렛은. 그래서 이것도 사실 누구는 페이스를 방향에 이렇게 90도로 맞출 때 에임을 잘 서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선과 선과 선을 이렇게 선하고 선을 맞춘다는 의도를 가질 때 또 에임이 잘 나오는 잘하는 사람이 사람이 있고 있고. 이것도 옵션인 거죠. 결국에는. 근데 이 선이 없고 그냥 이 페이스하고 얘랑 직각이 되는 어떤 이런 옵션도 있고. 네네네. 그러면 그 이 자기가 그 옵션이 선택하면은 이 선이 없는 거 선택하거나 그쵸. 아니면은 뭐 두 줄 있고 세 줄 있고 그러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이 없는 거를 써야 되는 사람이 선이 너무 많으면 자기한테 안 좋은 막 퍼터죠. 이제 헷갈리는. 그렇죠. 그런 분들은 만약에 피팅을 하거나 퍼터를 선택할 때 없는 걸 선택하는 게 더 도움이 되겠죠. 저는 주로 선으로 절대 안 하고 페이스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으로 하는 사람들은 여기다 줄을 끄더만. 그렇죠. 그 선이 또 필요한 사람들은. 네. 그래서 이것도 답은 아니다. 답은 아니다. 이것도 테스트를 통해서 내가 더 좋은 결과, 이건 에임을 위한 거니까 에임을 더 잘할 수 있는 그 선택을 하는 게 좋고, 근데 더 좀 깊이 들어가면 현재 페이스를 타겟에 에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상급자 중에는 내가 임팩트 때 페이스, 프로님은 임팩트랑 어드레스 때 페이스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근데 상급자 중에서 임팩트 때 2도씩 열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일정하게. 일정하게 열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드레스 때 페이스를 에임하는 게 아니라 스트로크를 에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로 우측 끝으로 보내야지 하고 딱 쓰면 남들이 보면 왼쪽 부분 같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스트로크는 2도가 열리는 스트로크니까 그걸 자기는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그래서 뭐 오픈 스탠스를 해갖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또 있고. 그렇죠. 그런 분들은 라인을 놓을 필요가 없는 라인 거예요. 놓을 필요가 예. 경험적인 스트로크의 에임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아마추어 분들을 내가 해보면은 우리 프로들한테 자기가 어떤 뭔가 정답 나 이렇게 하게 요것만 알려주세요. 그러면 나 요거 연습할게요. 이렇게 하고 되는 게 아닌 부분들이 많거든. 본인이 경험해서 찾아내야 될 경험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냥 그거 없이 내가 이것만 알려주면 그것까지 열심히 할게요. 근데 그거 하다 보면 또 자기 어떤 경험에 의해서 다른 것이 나오는데 거기에 가야 되는데 끝까지 고집하다 보면 자기 몸하고 이렇게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개인이 후송성을 많이 보낸다. 그런 말씀 해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이제 요 에임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아마추어들이 가장 많이 하는 그 실수 중에 하나는 중앙에 못 넣는 거예요. 공을 헤드 중앙에 못 넣고 토에 넣고 친다거나 힐에 넣고 친다거나. 사실 공을 중앙에 넣는 거는 요령이 있어요. 방법이 너무 알고 보면 너무 쉬운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골프 공은 원이잖아요. 그리고 퍼터 페이스는 면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어느 방향이든 이렇게 에임을 하면 이쪽이든 저쪽이든 에임을 하면
페이스에 가장 가까운 딤플이 하나 생겨요. 그 딤플하고 여기 조준선, 이 조준선을 같은 위치에 두면 거기가 중앙인 거죠. 그러면 이 얘기를 해주면 위에서 가만 보면 보이거든요. 공의 중앙이 내가 딱 에임 하면 페이스 보면 페이스에 가장 가까운 딤플이 보이잖아요. 그 딤플하고 라인을 맞추면 여기다 맞추는 게 중앙인데 여기 첫 번째 딤플하고 예, 여기하고. 이건 너무 쉬운 방법이죠. 근데 이거를 제가 진짜 실기기 정말 많이 하잖아요. 야, 너 토 해놨잖아, 힐 해놨잖아. 저는 이게 중앙 같은데 엄청 싸우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 하는데 너무 간단했던 거예요. 그냥 페이스에 가장 가까운 딤플에 위에 조준선을 딱 맞춰주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또 그 말렛형이 좋냐 사람들이 많이 질문해. 나는 말렛형이 좋냐 아니면 이렇게 블레이드 형식이 좋냐. 어떤 그 선택의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마추어는 아무래도 테크닉이 부족하니까 타점 미스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분들은 실수해도 괜찮은 퍼터를 쓰는 게 좋죠. 실수를 용서해주는 퍼터. 그러니까 이런 퍼터가 실수를 용서해주는 퍼터죠. 토 밸런스? 네, 좀 빗맞아도 베이스 밸런스. 좀 빗맞아도 괜찮은 퍼터. 자, 요거는 근데 이렇게 토행이 되는 퍼터들은 토행. 예, 이거는 같은 타점 미스가 있어도 얘가 좀 더 심하게 이제 그 결과를 그대로 실수를 용서하지 않죠. 얘는 내가 이 테크닉 연습을 많이 하지 못하고 그 정도 이제 거기 열정이 없다. 그러면 이런 좀 실수를 용서해주는 종류의 퍼터를 쓰는 게 훨씬 낫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아마추어 분들 도움이 될 수 있는 피팅 클럽 선택 요령을 하나 말씀드리면, 내가 많이 열린다 칠 때 우측 미스가 많다. 그러면 이런 말렛 토가 많이 무겁지 않은 걸 쓰는 게 도움이 되세요. 나는 왼쪽 미스가 많다, 다치는 게 많다 그러면은 이런 블레이드야, 토행이 좀 있는 퍼터를 쓰는 게 도움이 되고, 얘가 좀 더 열리는 성향을 주거든요. 얘는 좀 다치는 성향이 있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열리고 이거는 어떤 사람들 다치고 이러는 거는 성향이라고 주로 얘기를 해요. 성향. 그러니까 100%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성향이기 때문에 이제 아마추어들 일반적인 연습량이 많이 없는 분들은 그렇게 써도 무방하지만, 좀 구력이 있거나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는 부분은 또 다 전혀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길이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처음에 이제 골프를 접하는 사람은 똑바로 쓰셨을 때 내 손목까지의 길이, 거기가 자기 퍼터의 길이에요. 네, 지금 여기 보면은 왼손은 똑바로 서보세요. 그냥 편안하게. 그래서 보시면은 35까지 가요. 골프 선수들이 주로 여기 34, 왼손이 높거든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돼 있으니까. 프로님은 이제 오른손 기준으로 해서 34가 이제 맞는 길이죠. 이게 자기 신체 사이즈 기본적으로. 똑바로 섰을 때 자기 손목까지의 길이 지면에서. 그러면은 저랑 프로님은 똑같이 이 34다. 근데 어깨가 또 넓어버리면 팔을 마주 잡으면 더 손이 더 높아질 거 아니에요. 어깨가 좁은 사람 팔이 더 길 거, 같은 팔이더라도. 그래서 어깨 그리고 흉부 이런 때 폭이 등치가 좀 있고 어깨가 넓으면 좀 더 길게 쓰는 게 좋아요. 배 나온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 길게. 저도 길게 안 쓰면 되게 불편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신체 유형 그리고 지면에서의 팔 길이 두 가지 정도로 보통 판단을 하죠. 뭐지? 그 퍼터를 할 때 이게 왼손으로 쳐요? 오른손으로 쳐요?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건데 이제 한번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데, 혹시 이재 프로님 거기에 대한 답이 있나요? 아니면 조언이 있나요? 사실 이것도 옵션이겠지 이것도. 옵션. 근데 내가 왼손으로 주도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주도하고 싶은 손이 밑에 있는 게 좋아요. 주도하는 손이 밑에 있는 게 그렇죠. 크로스핸드로 잡는 게 좋죠. 왼손으로 주도하고 싶으면. 오른손을 주도적으로 쓰고 싶다면 오른손이 밑에 있는 그림이 좋고, 양손을 공평하게 쓰고 싶다 그러면 양손이 최대한 같은 위치에 있는 게 좋아요. 요거는 이제 트랙이라는 연습 도구인데, 샤프트를 여기다 이제 기대서 움직이면 얘는 지금 일자의 막대기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일직선의 스트로크를 하고 있어요. 아크라고 우리가 이제 대부분 알고 있지만. 그래서 내 손의 느낌은 일자로 왔다 갔다 거리는 것 같을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인투 인도 아니고 내 손은 그냥 일자로 다니는 거죠. 일자로 다니고 있지만 우리는 중심이 있는 원운동을 이렇게 기울어진 앵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손의 느낌은 일자지만 눈에 보이는 헤드는 아크로 다니는 거죠. 그렇죠. 예. 프로님이 지금 헤드를 바라보는 앵글이 지금 여기서 이 궤도에서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 점들이 이제 아크로 보이시죠. 근데 내가 이 똑같은 원운동을 이 선상에서 본다면 직선으로. 직선이죠. 그리고 내가 여기서 바라본다 그러면 역으로 아크가 역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서 보는지에 따라서 달라 보이는 그냥 착시 현상이고, 사실 내 손은 직선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기울어진 평면에서 직선으로 다니고 있다. 그래서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착시에 속아요. 눈에 보이는 헤드를 똑바로 다니게 하려고 하다 보면 퍼터가 여기서 떨어져요. 바깥으로 이렇게. 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는 실수는 그래 아크라고 인투인이라고 그러면서 얘를 또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인투인으로 손이. 근데 손은 절대 스트로크를 인투인으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는 절대 안 한다 이 말이야.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했는데도 얘가 아크형으로 나타나는 그렇죠. 거죠. 시각적인 그래서 거거든요. 클럽을 통제하는 손의 감각은 스트레이트 똑바로고, 그러니까 눈이 안 봐도 난 똑바로 하면 되는 거예요. 스트로크 너무 쉬운 거잖아요. 근데 이걸 이해 못하면 자꾸 눈이 보고 싶어지는 거 헤드를. 똑바로가 뭔지 모르니까 눈으로 똑바로 다니는지 확인하려고. 그래서 정리해보면 클럽을 실제로 작동하는 손은 똑바로 움직이는 거고, 그걸 바라보는 눈은 아크로 보인다, 헤드가 다니는 길이 아크로 보인다는 거를 알고 있으면 더 이상 속지 않고 내가 이제 연습도 잘 할 수 있죠. 그렇죠. 실제로는 나는 이렇게 요 선 하얀 선으로 똑바로 다니는데 내 눈에 이쪽에서 봤을 때 착시로 이쪽으로 보인다. 아크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클럽 페이스가 이렇게 열린다. 그죠? 나는 분명히 똑바로 간다. 똑바로 가는데 지금 이렇게 안쪽으로 가고 페이스가 이쪽으로 열린 것처럼 보인다. 이거 많은 도움이 됐네요. 이게 상당히 이게 이제 이해를 돕는 데에서 이렇게 교보제라고 보셔도 되고요. 교보제, 일단은 교보제죠. 이해시킬 때 사용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는 연습 도구도 될 수 있고. 내가 지금 우리 채프로님이 이제 이걸 줘가지고 내가 했는데 되게 이게 도움이 많이 되고, 실제 학생들한테도 이걸 훈련을 시키는데 이제 이게 좀 답답해요. 사람들이 이걸로 하려면 이거는 오래 할 필요는 없고 얼른 감을 찾고 가서 저기 가서 하는 거지. 이거 가지고 막 내가 좀 더 오래 하려면 아이들이 뭐 허리 아프다 막 이렇게 맞아요. 네, 이걸로 얼른 잠깐 체크를 하는 연습이에요. 체크를 빨리 하고 제가 하는 거다. 이 정도. 쳐보세요. 뭐요? 무거운 공이에요. 일반 공의 5배의 무게인데, 이런 무거운 공은 내가 한가운데로 힘 전달이 똑바로 돼야 제 방향으로 똑바로 가요. 이거 지금 빗 맞은 상황이니까 이걸 연습하면 이제 그 타점은 좀 피드백을 받을 수 있죠. 이런 것도 있구나. 평소에 너무 가볍게 잡거나 뭐 제가 그렇죠. 힘 전달이 안 되는 사람들 문질러 맞고 타점 미스가 있고. 얘가 좀 무겁다는 거 아니까 뭔가 견고하게 이렇게 가야 돼요. 이거는 좀만 빗 맞으면 그냥 확 비틀려 체도 확 돌아가고. 그러니까 아까 내가 제일 처음 했을 때 뭔가 쳐가 탁. 네네. 그게 그게 너무 약하게 잡았다는데. 토에 맞은 거죠. 야, 요새는 뭐 그립도 한번 바꿔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 왼손이 유도가 되면 왼손으로 해라. 이거 왼손 좋은데 이거? 갑자기 또 마음이 상하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정리가 되니까 이제 이것저것 해보면서 뭘 하면 그게 잘 될까 그러니까 찾아내는. 찾을 수 있는 거지 이제. 네. 아유, 오늘 좋은 시간이었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학생들 많이 내가 네, 나프로님이 많이 학생들 보내주셔갖고 그러니까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다 제가 퍼터는 역시 최종환 퍼터 교수과 중에서 정말 저도 많은 투어 선수들이 가장 많이 배우는 프로님이라 나는 여기 와서 정말 많은 걸 느꼈어요. 그래서 내 자신이 더 배워야 되겠다는 것도 또 느끼고, 아무튼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파이팅. 고맙습니다.